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영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무료 커피를 드시러 매주 오시는 건 아니죠? 저희 라운지는 VIP 전용 공간이거든요.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고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제 돈 주고 마시는 커피입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영수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도 확인 절차가 있어서요. 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백을 뒤지며 뭔가를 찾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소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복장으로 VIP 라운지에 오시나? 무료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요즘 그런 분들 많다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성문백화점은 40해를 버텨온 터줏대감입니다. 유행을 따라 리모델링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옛 정취를 간직한 곳이죠. 특히 8층 VIP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넓은 창으로 강남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많은 고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어김없이 라운지 구석 창가 자리에 앉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송영희, 올해 81살입니다. 영희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검은색 단벌 정장은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랬고 손에 든 핸드백 역시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자세는 곱고 당당합니다. 라운지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합니다. 점원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습니다. 벌써 몇 년째 같은 주문을 받고 있지만 정작 그 점원은 영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희는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라운지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오늘도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든 젊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액세서리와 화려한 옷차림의 그들 사이에서 영희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점원이 커피를 가져다 놓으며 말합니다. 영희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원은 다시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테이블로 향합니다. 영희는 커피 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오늘도 이 도시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운지에 앉아 있는 동안 영희는 많은 것들을 지켜봅니다. 매장 직원들의 표정, 고객들의 반응, 새로 들어온 상품들, 심지어 청소하는 직원의 동선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영희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큰 그림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을 땐 말을 아끼고 없을 땐 귀를 막는다더니 영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젊은 여성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브랜드, 가격, 유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희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1시간 남짓 앉아있던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커피값을 정확히 계산해서 테이블 위에 놓고 빈잔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잘 마셨습니다. 점원은 바쁘게 다른 일을 하느라 영희의 인사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라운지를 나서며 영희는 뒤돌아봅니다.
그래도 여긴 내 추억이 있는 곳이야. 영희의 눈빛에 어떤 그리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백화점과 영희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영희의 뒷모습은 작지만 의연합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백화점 문을 나서는 영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을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다음 금요일까지 일주일 영희는 또다시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 공간을 지켜볼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영희와 이 백화점 사이의 진짜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성문백화점 8층 VIP 라운지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운지 점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한소진은 32살의 젊은 여성으로 본사에서 파견된 엘리트 직원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백화점 업계에서 10년간 쌓은 경험으로 무장한 그녀는 철저한 매뉴얼주의자였습니다. 라운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VIP 고객 관리입니다. 우리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니까요. 소진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히 복장이나 구매력이 의심스러운 고객들은 정중하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전 10시 어김없이 영희가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같은 검은색 정장에 낡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구석 창가 자리로 향하는 영희의 모습을 본 소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소진이 직원 은비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비는 26살의 순수한 얼굴을 한 직원으로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분은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는 단골 손님이에요. 항상 아메리카노 주문하시고. 은비가 대답했지만 소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VIP 회원인가요? 소진의 질문에 은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소진은 영희가 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라운지는 VIP 전용 공간이고 그에 맞지 않는 고객은 정중히 안내해드려야 한다는 매뉴얼대로 행동할 생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소진이 영희 앞으로 다가가며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는 메뉴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새로 부임한 라운지 점장 한소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문하실 건가요? 소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영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소진의 다음 말이 라운지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무료 커피를 드시러 매주 오시는 건 아니죠? 저희 라운지는 VIP 전용 공간이거든요.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고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제 돈 주고 마시는 커피입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영수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도 확인 절차가 있어서요. 소진은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백을 뒤지며 뭔가를 찾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온 것이 아니라 매주 오고 있었지만 굳이 영수증을 챙겨둘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소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복장으로 VIP 라운지에 오시나? 무료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요즘 그런 분들 많다던데. 은비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분명 매주 오시던 분인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점장 앞에서 감히 나서기는 어려웠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희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나 항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핸드백을 정리하며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소진은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운지의 품격을 지키고 진짜 VIP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영희가 라운지를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몇몇 고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할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점장님, 저분 정말 매주 오시던 분이에요. 은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소진은 단호했습니다. 은비 씨, 우리는 감정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과 매뉴얼을 따라야 해요. 그래야 진짜 VIP 고객들이 만족하실 수 있거든요. 그날 오후 라운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무언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성문백화점 본사 고객 관리팀에서는 한 통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VIP 라운지 고객관리 강화라는 제목 아래 영희의 VIP 시스템 접근 권한이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시스템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객 정보, 구매 이력 부족, 그리고 라운지 점장의 보고 내용이 종합되어 영희는 VIP 고객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영희는 망설이며 백화점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8층으로 올라가는 대신 다른 층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3층 여성 의류 매장에서 평소 둘러보던 브랜드 코너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의 인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며 반가워했던 그 점원이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저번에 본 재킷이 아직 있나요? 영희가 물어보자 점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 상품은 매니저 확인을 받아야 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점원은 다른 직원을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영희는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매니저가 나타나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상품은 VIP 고객 전용 상품이라서요. 다른 상품을 보시겠어요?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단골로 다니던 그곳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5층 화장품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영희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던 점원이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늘은 구경만 하시는 건가요? 라는 말에는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6층 리빙 매장에서 영희는 평소 좋아하던 찻잔 세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VIP에서 제외되셨대. 본사에서 통보 왔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옷차림부터 뭔가 이상했잖아. 앞으로는 적당히 응대해. 시간만 잡아먹고 살 것도 없으실 테니까. 영희의 손이 찻잔을 만지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오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다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라운지에서 일하던 은비가 영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은비는 영희 곁으로 다가오며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일 때문에. 은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니. 영희는 은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본사에서 고객 레벨 확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시스템에 어르신 정보가 제대로 없다면서.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은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시스템이란 게 그런 거구나.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은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넌 착한 아이야. 영희는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돈보다 시스템을 믿지. 정작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은비는 영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백화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함께해온 이곳이 이제는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빛에는 포기보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시스템을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곧 시작될 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찬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조용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실 한편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서랍장 뒤편으로 손을 뻗어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끌어냈습니다. 열쇠로 금고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과 도장, 그리고 몇 개의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꺼낼 때가 된 것 같구나.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가장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성문백화점 투자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1995년 3월이라는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영희는 거실 탁자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30년 전의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성문백화점 설립 투자자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 맨 위에 송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분율 14%. 영희는 그 숫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젊은 김 회장이 사업 자금이 부족해 어려워할 때 영희가 과감히 투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서류는 투자 조건서였습니다. 투자금 5억 원, 현금 출자라는 문구 아래 여러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희의 눈이 머문 곳은 투자자 특별 혜택 조항이었습니다. 투자자는 성문백화점 내 모든 시설을 VIP 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혜택은 투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된다. 20년 경과 후에도 투자자의 지분 보유 시 혜택은 지속된다. 영희는 계약서를 넘기며 마지막 장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서명과 함께 영희의 서명도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기억하겠지. 그때 내 손 떨면서
도장 찍어준 김 회장 얼굴도 영희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3월의 어느 추운 날 작은 사무실에서 김 회장은 영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때 김 회장은 30살 남짓한 젊은이였습니다. 백화점 사업에 대한 꿈은 컸지만 자금이 부족해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다가 영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모두 담보를 요구했지만 영희만은 김 회장의 진정성을 믿고 현금으로 투자했습니다. 영희는 계약서 뒷면에 첨부된 부록을 확인했습니다. VIP 서비스 세부 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라운지 이용, 개인 쇼핑 서비스, 주차 혜택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조건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희가 꺼낸 것은 두꺼운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성문백화점에서 구매한 모든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선물용품까지 매달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연간 구매액만 해도 영희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매년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구매 실적이었습니다. 30년간 총 구매액은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어떤 VIP 고객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주식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문백화점이 상장되면서 받은 주식 증서와 배당금 내역서들이었습니다. 지분 14%는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수백억 원의 가치였습니다.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시당할 줄이야.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년간의 관계가 부정당한 것입니다. 영희는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희는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 회장님이라고 적힌 번호였습니다. 30년 전 명함에서 옮겨 적어둔 번호였지만 아직도 유효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 송영희입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 여사님? 정말 송 여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영희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시간 되실 때.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문백화점 본사 법무팀에는 긴급회의 소집 알림이 떨어졌습니다. 김 회장 비서실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송영의 관련 투자계약서 검토 및 VIP 고객관리 시스템 점검이라는 제목의 회의였습니다. 법무팀장 박 변호사는 김 회장실에서 받은 30년 전 계약서 사본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의 투자자 명단에 송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지분율 14%라는 숫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요? 박 변호사가 확인을 위해 회계팀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회계팀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법무팀장님, 주주 명부를 확인해 봤는데 송영희 님이 실제로 14%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약 580억 원 상당이에요. 회의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580억 원 상당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VIP 고객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객 관리팀에서는 뭐라고 하나?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고객 관리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에 VIP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래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구매 내역은 어떻게 되나? 박 변호사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송영희의 총 구매액은 1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연평균 4천만 원 이상의 구매 실적으로 백화점 전체 VIP 고객 중에서도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편 8층 VIP 라운지에서는 한소진 점장이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급히 올라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소진이 법무팀 회의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법무팀장, 고객관리팀장, 그리고 몇 명의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소진 점장님, 지난주에 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진은 지난주 금요일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 할머니 말씀이신가요? 복장이 단정하지 않고 VIP 확인도 안 되셔서 정중히 안내해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나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소진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소진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투자계약서와 주식 보유 현황, 30년간의 구매 내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영희 여사는 우리 백화점의 초기 투자자이자 14% 지분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그리고 30년간 12억 원 이상을 구매하신 최상위 VIP 고객이십니다. 고객관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소진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됐는데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점장님께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고객을 내쫓은 거죠. 법무팀장의 말에 소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황 파악 다 됐나?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송영희 여사님 관련해서 VIP 고객 관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소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소진 점장, 당신은 우리 백화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객을 모욕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소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고 편견으로 고객을 판단한 게 문제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송영희 여사님은 30년 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믿고 투자해 주신 분입니다. 백화점 VIP 한 명이 뭐 대수냐 했겠지만 그 한 명이 바로 우리 백화점의 근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즉시 송영희 여사님께 정식 사과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VIP 시스템 전면 점검과 함께 고객 응대 매뉴얼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고객관리팀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소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소진 점장님, 당신의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소진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매뉴얼과 시스템만 믿고 고객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 전체에는 긴급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VIP 고객 송영희 여사님 관련 서비스 정상화 및 모든 임직원 고객 응대 재교육 실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비는 그 공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따뜻한 할머니가 정말 특별한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3시 성문백화점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3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으로는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 앞에 김 회장과 영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제 70살을 넘긴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젊고 패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를 보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30년 전 그 감사함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 여사님, 김 회장은 영희를 보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영희 역시 감회가 깊었습니다. 앞에 앉은 김 회장은 30년 전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투자를 부탁하던 그 젊은이가 맞았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백화점 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지만 영희에게는 여전히 그때 그 간절한 눈빛의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당신 날 기억하나?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흰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송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성문백화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땐 내가 돈이 없었고 당신은 내 사람을 믿어줬지. 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그 추운 날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영희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임시 사무실에서 김 회장은 여러 투자자들에게 거절당한 후 마지막 희망으로 영희를 찾아왔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모두 담보나 보증을 요구했지만 영희만은 김 회장의 진정성과 비전을 믿었습니다. 그때 여사님께서 현금 5억 원을 선뜻 투자해 주셨을 때 김 회장이 감정을 추스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당신이 꿈꾸던 백화점이 이렇게 크게 되었구나.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김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사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했다니.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지.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김 회장은 영희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이 백화점 송 여사님 이름 없었으면 없던 곳입니다. 여사님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 백화점의 창립 동반자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지분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경영에 간섭하지도 않으셨죠. 그저 조용히 단골 고객으로만 계셨는데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투자한 게 아니었어.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마음을 제가 몰라봤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스템과 매뉴얼에만 의존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어요. 김 회장은 30년간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라운지에 오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직접 인사드리러 가지 못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영희가 김 회장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당신도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아닙니다. 핑계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는 김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30년 전 그 젊은이가 이렇게 성공했지만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VIP 서비스 복원은 물론이고, 김 회장이 말을 이었지만 영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김 회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 말이야. 김 회장은 영희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객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겠어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영희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영희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믿어준 그 마음처럼 이제는 자신들이 고객들을 진심으로 믿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김 회장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따뜻한 미소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성문백화점 이사회의에는 평소보다 많은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송영희 여사 관련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영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김 회장이 일어서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30년간 함께해 주신 소중한 고객이자 투자자이신 송영희 여사님께 이런 무례를 범한 것은 저희의 큰 잘못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영희에게 여러 가지 보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VIP 등급을 최상위로 복원해드리고 개인 전담 매니저를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0년간의 불편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고 싶습니다. 라운지뿐만 아니라 모든 매장에서 특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님으로서의 권리도 정식으로 인정하여 이사회 참관권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나는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라운지 이름을 바꿔주세요. 영희의 말에 이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라운지 이름을요? 한 이사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 공간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 회장은 영희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영희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받는다는 의미로요. 영희홀. 김 회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좋습니다. 영희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문구 하나를 새겨주세요.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객은 가격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이사들은 영희의 깊은 뜻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한소진 점장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해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고객을 모독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영희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임까지는 너무한 것 같아요. 대신 고객 서비스 교육을 다시 받게 해주세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요. 하지만 김 회장이 말하려 했지만 영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는 라운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영희의 너그러운 마음에 이사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은 어떨까요?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은비라는 직원은 VIP 고객 담당 매니저로 승진시켜주세요. 그 아이는 마음이 착해요. 영희가 은비를 추천했습니다. 김 회장은 영희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여사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영희는 김 회장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김 회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백화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영희의 말에 김 회장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여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김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내주 금요일에는 영희홀에서 커피 한잔 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저도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백화점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에는 영희홀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달렸고 벽면에는 영희가 제안한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고객 서비스 교육이 공지되었습니다. 한소진은 1층 안내 데스크로 발령이 났고 은비는 VIP 고객 담당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영희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미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성문백화점 8층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영희홀 입구에는 금색 글씨로 영희 라운지라고 적힌 우아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안쪽 벽면에는 영희가 제안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객은 가격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어야 한다. 송영희. 영희가 라운지에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희님.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 VIP 고객 담당 매니저가 된 은비가 영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희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은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착한 아이야. 영희가 은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승진했다면서? 네, 영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은비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평소 앉던 구석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님 전용석이라고 적힌 금색 명패였습니다. 이건 뭐야? 영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셨어요. 영희님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은비가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명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은비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은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메리카노를 가져왔습니다. 컵에는 작은 하트 모양의 라떼아트가 그려져 있었고 받침에는 영희님께라고 적힌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다른 고객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희님, 회장님께서 잠시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은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분 후 김 회장이 직접 라운지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회장실에만 머물던 그가 직접 라운지에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희 여사님, 안녕하세요. 김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바쁜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 영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영희 올 첫날이잖아요. 김 회장이 영희 앞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전의 추억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했습니다. 이 라운지가 정말 달라졌네요. 영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외관만 바뀐 게 아니에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우리가 진짜 고객 서비스가 뭔지 깨달았거든요. 라운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나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영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기억으로 남는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은비가 옆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가볼게.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가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은비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영희가 라운지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벽면의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고객은 가격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문구가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영희를 보며 1층 직원들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백화점 전체가 영희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백화점 밖으로 나서는 영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자신의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순간 가장 소중한 가치를 놓치는 것 같다. 커피 한 잔의 온도처럼 따뜻한 시선만이 오래 남는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영희는 어김없이 영희호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운 단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손님으로 말입니다. 영희홀의 따뜻한 불빛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며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진정한 고객 서비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